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2에서 이게 충분히 뒤집힐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2라운드는요 개별주를 하는데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터스로 가가지고 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스가 미국입니다. 기준은요 수수료는 0.5%로 그냥 한번 해보고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매트를 온 갑니다. 잠깐만. 예, 그렇죠. 유니버스 다시. 오, 복리 50% 미국에서. 오, 오, 와우, 이야. 전 20만 PER이랑 프로. 예. PGPR 두 개 넣어봤습니다. 아, 그 두 개 넣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나와요? 네. 이게 지금 미국 하위 20%죠? 네, 합의 20%입니다. 어우, 이야, 엄청나네요. 참고로 이제 미국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도 소형주 거래를 미국에서는 안 해봤거든요, 아직. 그게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미국에는 차차히 대형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를 슬쩍 해본 다음에 유동성이 소화가 된다고 판단되면은 다시 소형주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자산이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주 투자하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안 해봐가지고. 아, 맞다. 세 개는 시작 안 했어, 조금 전에? 펄랑 PGP랑 GP? 맞죠? 네, 3개 넣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성장 쪽으로 넘어가시네요. 네. 73? 이 와. 뭐야? 이 뭐야? 네. 제가 네? 시가총액 하위 네. 10%에서 PER이랑 네. GPA랑 네. 영업이익 성장률 YOY 네네네. 세 예. 가지를 동일 비중으로 넣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되게 클래식한 팩터들을 넣었네요, 그죠? 네. 복리 13%까지. 네. 그것도 미국에서, 그죠? 미국 소형주.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은 이제 소형주 투자가 얼마나 원활할지 저도 안 해봤습니다. 네. 한국은 해봤어요. 한국 많이 해봤어요. 미국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미국 백테스트가 가능해져서 저도 이제 하반기부터 장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4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을 할 건데 미국 소형주 비중 어느 정도를 태울까? 그게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한 문제입니다. 시가총액? 얘는 46%. 오케이. 그렇다면은 저 70짜리가 왜 좋은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게 그런 거였어. 그게 그런 거였어.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1라운드에서도 사이다님이 이기셨는데 2라운드도 지금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70대 40대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네, 고! 갑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입니까? 이거는 아까 70% 나온 전략이 네. 하위 10%였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하위 20%로 한번 하위 20%요? 네네. 하위 20%에서 똑같은 전략으로 한번 네네. 69. 야, 69인데 정말 신기한 게 얘는 보이지도 않네요. 네. 벤치마크 S&P 500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 20%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네요. 대충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네. 일단 제외를 하고 47.89%. 47.89%. 네. 까질 네. 게 너무 많이 마의 40%짜리를 네.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거 큰일 났네. 도대체 70%를 어떻게 만든 거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63까지는 갔습니다. 늘 이렇게 막판에 역전을 노리시는군요. 이게 맨날 크게 뒤지고 계시다가. 네. 이게 좀 극적인 맛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네. 마지막 전략으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네.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뭐 나왔네요. 저는 그대로 그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75네요? 조금 전에 이거군요, 그냥.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이다님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시고 이제 병원이 73%로 그냥 이제 마감을 하신다고 조금 전에 들으셨죠? 난 이걸로 그냥 가득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호라님이 마지막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판 스퍼트가 제발. 무엇인지. 망했네. 네, 역전승에는 코라님이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님 전략은 어떻게 되셨죠? 저희가 거래 수수료는 0.5로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사실 소형주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커스텀 필터에서 이제 하위 10%로 가신 거죠, 그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들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 하면은 최근 20년 결과를 보면은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 기업은 복리 수익이 10% 정도 나오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근데 하위
하위 10%, 그러니까 초소형주 같은 경우는 복리 수익이 보통 35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 차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백테스트 같은 거를 하면은 초소형주에서 하면은 결과가 잘 나옵니다. 물론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초소형주를 하는데 그게 이제 원활 하느냐, 거래량이 충분하느냐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안 해봤어요. 그건 저도 해보면서 실전에서 느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요, 두 번째. 팩토를 선정하신 게 퍼가 있고 GPA가 있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를 합쳤기 때문에 복리 수익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세 개가 밸류, 퀄리티, 모멘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저평가되었고 수익성도 높은데 성장률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셋이서 시너지를 완벽하게 내가지고 복리 수익을 훅 높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하셨나요, 그러면? 네. 분기 리밸런싱? 예. 여기 하셔가지고 이제 분기 리밸런싱을 하시고 돌리신 거예요. 그럼 한번 그 백테스트 결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죠? 네. 네, 이걸 보면요. 복리 수익이 73.7%가 나왔습니다. 오호! 물론 가상 트레이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20년 동안 돈을 굴렸다고 하면은 내 돈이 37,000배가 되네요. 37,000배. 그러면은 1억이 3.7조가 되는 거네요. 그죠? 리스펙.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소형주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MDD가요. 이게 45.8% 정도 나옵니다. 놀랍게도 S&P 500보다도 MDD가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늘 재미있는 전략이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참고로 올해 이 전략이 18% 깨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보면은 최근 10년에 48%, 최근 5년에 27%, 최근 3년에도 그래도 복리 28% 정도 벌었네요. 그죠? 그래서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S&P는 이 정도 수익을 냈어요. 최근 20년 동안에 10%, 최근 10년 동안에 복리 13%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또 한번 봐야죠. S&P 500보다 수익이 나빴던 해는 2018년, 19년, 22년 그렇게 4번이 있습니다. 올해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워스트 10 드로우다운을 보면은 20% 이상 깨진 게 많지도 않네. 4번밖에 없네요. 요 4번 깨졌고요. 가장 많이 깨질 때가 2018년이네요. 특이하게도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번 2018년 때 45% 그때 소형주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이때가 이제 특히 안 좋았다 이런 얘기이고요. 월별 수익을 보면은 코로나 때 24% 깨진 적이 있고 2018년 석 달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1% 깨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많잖아요. 이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능 전략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monthly 리턴 테이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 상당히 좋은 전략이고요. 자, 그럼 이제 콜라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콜라님 어떤 거 쓰셨어요? 네. 저도 동일하게 이제 네. 하위 10% 기업에서 네. 팩터를 저는 두 가지 팩터만 두 썼습니다. 개요. PA랑 영업이익 성장률 두 개를 넣으셨네요. 네. 이게 아마 패착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밸류가 들어가면 조금 더 시너지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퍼나 PBR 같은 거 안 쓰시고 근데 미국에서 수익성 놓고 영업이익 팡팡 늘어나는 그런 기업으로 소형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이거군요. 네, 아, 62.95%. 얘가 복리 63%. 아, 10% 차이네요. 아이고. 아하하. 네, 그렇죠. 이번 경기는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 2대 0으로 사이다님이 우승을 하셨고요. 예. 참고로 지난번에 1대1로 나왔는데 판정승 결과가 나왔었죠. 이 전략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47%, 최근 5년 동안 21%, 최근 3년에 16%, 그리고 올해 또 데이터 깨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올해 데이터 깨지고 있고요. 보면은 2008년, 18년, 19년, 22년에 S&P 500보다 좀 별로였고 나머지 해는 S&P 500 압도했고 야, 여기 진짜 대박이네. 4년 연속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100% 이상 수익이 난 적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MD가 83%네. 2008년도에 야, 대박. 야, 이 전략 뭐야? 어떻게 되고? 83%? 야, 모든 면에서 이쪽 승리 맞긴 맞네요. 근데 근데 2012년부터네 기간이? 12년밖에 안 하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뭐야? 아, 여기 있네. 밑에 있네요. 이제 얘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너무 한번 보자. 2008년을 봅시다. 그러면은 2008년 진짜 스펙타클하네. 이게 2017년 11월 12일에 살짝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2008년에 계속 빠지고 야, 대박. 뭐야? 이게 지금 1년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났네요. 네. 그러니까 14개월 연속으로 깨졌습니다. 한 달 깨고. 아, 죄송합니다. 네. 2008년 8월에 7% 바운딩을 했는데 야, 이거 스펙타클하다.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1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8 그래가지고 그 83%를 얻어 터졌네요. 그러니까 야, 이게 대박인 게 근데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도 보온이 60%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략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제 생각엔 이 전략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통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그 GPA가 높은 기업들은 엄청나게 비싼 뭐 소위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애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깨지는 그런 장에 속절없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7, 18년에요. 이때 전혀 못 버텼네요. 그리고 올해도 좀 별로 안 좋죠. 그죠? 올해도 1월에 마이너스 10.5%, 작년 12월에도 마이너스 9%, 그리고 올해 4월에도 마이너스 7% 꺾었고, 제가 보기엔 5월, 6월에도 분명히 깨졌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전략이 엑사이팅 하긴 한데 MDD도 크고 좀 위험한 전략이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사장님 승! 예! 네, 예! 대결해본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기존에 이제 하던 방법하고 좀 다르게 짧은 네. 시간 안에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을 섞어서 네. 1시간 만에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여유 있게 집에서 하던 때랑 다르게 네. 조금 더 흥분도 되고 재미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네, 인생의 네. 시점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이 퀀트 전략이라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팩터 적당히 몇 개 섞으면은 다 잘 나옵니다, 이게. 뭐 복리 60%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렇죠. 사회자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런 자리가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팩터를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 운이 좋게 네. 좀 좋은 전략으로 나온 것 같아서 아 근데 완전 운 같진 않아요. 밸류랑 퀄리티랑 모멘텀이 섞여 있었으니까 아, 그게 거기서 시너지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또 이런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하실 때 두 분 다 탄탄 스터디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네. 도움 되시는 레슨이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저는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네네. 책에서 어떻게 그 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코리아님 어떠셨나요? 저는 기존에 이제 책하고 네. 활투 영상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탄 셀렉트에 들어가서 네. 본격적으로 제가 실전에 임했었거든요. 예. 실전 투자를 동시에 병행을 하다 네. 보니까 일단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돈이 들어가면 더 학습이 가속화된다. 그렇죠. 네. 그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습득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강의 초기에. 네. 그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실제로 팩터나 이런 뭐 전략적인 부분보다 심리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를 좀 많이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게 공부를 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 박으면 알아서 공부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최종 대결은 여기 이제 오늘 콜라님이 패배하셨다고 해서 콜라님이 집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패자 부활전 비슷하게 나중에는 팀전으로 2대2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추가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다음에 저희가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분들도 사실 소극적인 분들이 좀 제법 계시거든요. 그쵸, 저희 네. 교육방에서도. 맞아요. 네, 그분들이 조금 더 그러시죠. 참여할 수 네.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자리에 오면서 네. 또 이제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쵸. 왜냐면 쪽팔이 네. 많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확실히- 복리 8% 이런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복리 8%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확실히 네.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또 너의 퀀트를 보여줘 제 2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팀전까지 여기 나오신 네 분이 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날의 미션은 당연히 오늘과 또 살짝 다를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빠이빠이, see you. 네.